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조문 발레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겹도록 또 봐야 됩니다. 그죠? 합격할 때까지. 자, 그래서 상법 조문 하고 판례는 지겹도록 봐야만 여러분이 객관식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292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회사에서, 그죠? 음, 주식회사에서의 정관 작성. 그럼 이 정관 작성하면 언제 효력을 발생하냐, 할까요? 생각해야 되죠? 292조를 떠올리셔야 되겠죠? 주식회사, 물적회사는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겨요.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알겠죠?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주식회사의 자본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소규모 회사. 소규모 회사는요, 주식회사에서 엄격하게 단체법적 요소가 적용되는 부분을 일부, 그죠? 예외를 두고 있고, 어, 예외 규정으로 완화시켜 놨다는 거죠. 우리 1인 회사 우리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그죠? 1인 회사도 주식회사의 단체법적 요소를 완화시켜서 적용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소규모 회사에도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주식회사는 공직인을 받으면서 하는데 다만 소규모 회사는요. 조심해야 돼요. 소규모 회사에서 발기 설립입니다. 알겠죠? 발기 설립. 여기에 모집 설립이 아니에요. 모집 설립 아닙니다. 모집 설립. 발기 설립이에요.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식회사인데 소규모 회사인 경우 있잖아요.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 모집 설립 아니고 발기 설립일 경우에는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 날인 서명함으로써 효력 발생합니다. 물론 지체 없이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되었을 때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정관이 공직인의 인증받아야 효력 발생하는 회사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유한회사 그럴까요? 유한회사,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적 회사인 한명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회사들은 공증인의 인정이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서는 우리가 조문 공부로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발기인의 주식 인수. 발기는 주식을 인수 반드시 해야 되죠? 한 주라도 인수해야 됩니다. 발기는 한 주라도 인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주라도 인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한번 관련해서 조문으로 연결해 본다면, 어, 발기는요,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해야 돼요. 그럼 비교를 하나 해봅시다. 모집 설립 있잖아요. 모집 설립일 때는 뭘로 인수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절차 면에서 볼 때, 그때는 예, 청약서 알겠죠? 청약서라는 양식으로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발기인도 서면으로 하는 건 맞는데, 서면이죠. 서면은 맞지만, 이건 아예 청약서라는 말을 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기인 주식 인수했다는 거죠. 그럼 인수하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수했다는 거잖아요. 인수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법적 효과가 설립중 회사 있죠. 설립중 회사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설립중 회사는 우리 자연인으로 말하면은 태아와 동일하다고 했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태아의 인정식은 어때요? 심장 박동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법인인 사람의 어떤 그 태아 지위는요, 한 주라도 주식이 인수되었을 때, 그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설립중 회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식회사, 물적회사는요, 돈이 있어야 심장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 문제도 항상 나오죠. 설립중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요. 발기인이 적어도 한 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뭐가 설립된다? 설립중 회사가 설립되는 거죠. 그죠? 설립중 회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293조에서 연계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발기 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 출자의 이행. 그것도 한번 조문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 설립의 경우는요, 발기 설립의 경우는 납입과 현물 출자행 어떻게 하냐? 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해서 인수가액을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누가? 발기 설립이니까 발기인들이겠죠. 그리고요, 그 납입 장소는 어디로 정할 거냐? 발기는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해야 된다. 아, 여기서는 납입 장소를 누가 합니까? 발기인이 지정하는 거네. 그죠? 발기인이 지정하는 겁니다. 발기인이 지정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겠죠. 모집 설립에서는 주식 청약서에 기댄 장소. 그죠? 그 장소가 바로 은행이라면 그 장소에 납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앞쪽에도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본 적 있는데, 그죠? 현물 출자. 앞으로 회사에서 현물 출자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죠? 첫 번째는 현물 출자니까 그 현물이 어떻게 돼요? 인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현물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인도되고, 법적으로 소유권이라든지 권리가 넘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류까지도 완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까지 완비해서 어떻게 한다? 교부까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현물 출자 그러면 인도 교부, 알겠죠? 인도 교부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 되는데 하여튼 조문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나오게 된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 조문에서는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출됐던 것도 조문 문제로 쭉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4번을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현물 출자라는 발기는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등록까지 필요 없고요. 뭐 한다고요? 서류를 완비해서 교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완비해서 교부하면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기 설립의 경우에 임원 선임, 인수 돈이 전부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이행이 완료돼야 되죠. 발기는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선임, 감사를 선임한다. 아, 발기 설립에서는 누가 선임한다고요? 발기인들이 하는데 의결권의 과반수. 알겠죠?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기는 의결권은 인수 주식의 한 주에 따라 한 개로 의결권이 주어지는 거다. 뭐 그 정도 보면 충분하죠. 자, 넘어갑니다. 발기는 의사라고 작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298조를 한번 가보시면 298조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집 설립의 내용하고 자꾸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문 문제로 많이 나오죠. 일단 이사 감사가 조금 전에 발기인들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 감사는 어떤 짓을 하느냐? 다시 말해 설립 중 회사의 하나의 그죠? 이 감독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감사는요, 어때? 취임 후에 지체 없이 그동안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고하느냐가 중요한데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알겠죠?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이사 감사 중에 만약에 발기인이었던 자가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또는 현물 출자자가 있거나 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인 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2항 3항 잘 알아두셔야 되죠. 이런 경우는 이따가 이제 모집 설립에도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상충 관계자가 만약에 이사 감사가 된다면 자기가 현물 출자자고 자기가 재산 양수인이 됐다. 자기가 발견이었으면 어떨까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공정하게 검사를 못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사망해서 이사와 감사 일단 참가를 못하게 해놓고요.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전항에 해당될 때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부가 그러면은 참가 못 시켜 참가를 배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원이 그래버렸다. 그러면 누군가는 예,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공증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항 가보시면 정관으로 변태 설립 사항을 정한 때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변태 설립 사항 있잖아요. 우리 변태 설립 사항 배웠잖아요. 변태 설립 사항을 정한 때는 누가 합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사입니다. 여기도 이사였죠. 여기도 이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긴 전부 주체가 누구예요? 이사. 이사 감사고. 여기 이사는 어때요?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의 선임을 누구에게? 법원에 청구한다는 거죠. 누가 청구해? 이사가. 다만 현물 출자 등의 증명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이사는 검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데 우리 비교할 게 하나 있습니다. 310조에 가보면 310조에 가보면 모집 설립이거든요. 이 모집 설립에서는 누가 이렇게 검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느냐면 발기인입니다. 알겠죠? 발기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사가 하지만 모집 설립에서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자는 누구다? 발기인이다. 발기인이다. 알겠죠?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발기인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뭐 이 정도 그래서 조문 문제로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발기 설립의 경우에 정관으로 변태 설립상을 정한 때는 발기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요. 검사인은 그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인다. 뭐가 틀렸죠? 발기 틀렸잖아요. 누가 하라 했어요? 요겁니다. 여기서 틀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발기 설립이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변태 설립 사항을 정할 때는 누가? 발기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다. 틀렸죠? 이게 아니고 뭐라 했죠? 이사. 근데 모집 설립이라면 맞는 겁니다. 알겠죠? 모집 설립일 경우는 발기인이 맞죠. 알겠죠? 모집 설립인 경우는 발기인이 맞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뭐 알아두고 하겠으면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298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99조를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설립 관련되는 조문은요,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그냥 대충 살펴보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꼭꼭 집어서 살펴보고 또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제 강의를 또 집중 강의를 들을 겁니다. 집중 강의는 조문 판례를 아주 상세하게 하죠. 하면서 이론 강의도 같이 함께 합니다만은 그때도 짚어줄 때도 하고 이렇게 덤으로 여러분이 스터디 해줄 때 하나씩 한 번씩 그죠?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암기하라고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스터디 해주는 겁니다. 자, 299조 가보겠습니다. 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다.
검사 선임은 아까 우리가 이사가, 그죠? 법원에 청구해서 선임했는데, 그 검사인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사합니다. 뭘 조사할까요? 변태 설립 사항을 조사하겠죠. 발기 설립에서 현물 출자 이행을 조사할 겁니다. 발기 설립에서 법원에 보고합니다. 알겠죠?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에 보고합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사, 감사가 선임돼서 여러 가지 조사한다 그랬죠? 그 조사 보고는 어디 한다 그랬습니까? 요거는 발기인에게 하는 거예요. 발기인에게. 알겠죠? 발기인이 하는 거죠. 이사가 설립 과정에서 잘못됐고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을 조사해서는 어때요? 발기인이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런데 검사인은 뭐냐? 검사인은 일단 변태 설립 사항하고 발기 설립할 때 이해상충 문제된 현물 출자행을 조사를 하는데 검사인은요 항상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법원에 보고합니다. 알겠죠? 법원에. 선임을 누가 했겠죠? 법원이 했잖아. 법원이 했기 때문에 법원에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됐고요. 그 다음 2항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항 검사인은 조사 보고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될까요? 발기인이 교부되어야죠. 발기인. 발기인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조사됐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 조사되는지. 그럼 알려주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발기인들은 소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기인에게 조사한 내용을 등본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조사가 좀 잘못됐다 싶을 때 발기인은요. 법원에다가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하는 설명한 설명서를 누구에게? 법원에 제출한다. 알겠죠? 설명서를 누구에게? 법원에 제출한다. 이해되셨죠?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꼼꼼하게 이렇게 짚어두셔야만이 여러분이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현물 출자 등의 증명인데 요 조문이 중요한 조문이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숫자로 돼 있어 조문이 읽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좀 순화를 잘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 편할 겁니다. 일단요 현물 출자를 증명하는데 좀 증명이 반드시 검사인이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설립비용 있죠. 그 다음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특별이익이다, 설립비용이다, 보수액은 금액이 많냐 적냐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공증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제대로 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검사인이 아니고 공증인의 조사로 조사나 보고로 가름할 수 있어요. 특별이익, 설립비용, 보수액, 그쪽 변태 설립 사항 중에서 공증인의 조사 보고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현물 출자라든지 회사 설립 후에 양수할 재산 인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사실은 현물 출자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잘못 판단했을 때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회사 설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제대로 된 어떤 가치와 평가로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잘못될 수 있을 때, 또 발기 설립에서요, 현물 출자일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공증인. 근데 공증인은 정확한 거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러한 경우는요, 그 물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평가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죠? 감정이죠, 감정인.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정인이요. 이런 경우는 감정인이 검사인을 대신합니다. 대신할 수 있어요. 알겠죠? 검사인이 어때요? 감정인이 이렇게 대신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물론 끝까지 가보셔야 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의, 그죠?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공증인하고 감정인이 어때요? 검사인의 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증인이나 감정인이 조사 감정 결과를 대신할 수 있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법원에 보고는 동등합니다. 알겠죠? 법원에 보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잘 알아두시네. 법원에 보고는 동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그죠? 나온다는 거. 자, 하나만 문제만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 5번 문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물 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에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 경우에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알겠죠? 감정인이든 공정인이든 누구에게? 마지막으로는 법원에 보고해야 된다. 요 조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20분이 됐네요. 너무 많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